자, 오늘은 천년의 사랑도 쉽게 만드는 최악의 화법에 대해서 준비해 보았습니다. 이거는 남녀의 입장을 바꿔도 적용될 수 있는 컨텐츠예요. 방송에서 이런 화법을 구사하는 연예인들이 꽤 오래전부터 이미지 메이킹이 잘 돼서 인기를 끌어가지고 이거를 굉장히 스마트하게 남을 매기는 화법이라고 생각해서 일반인 분들이 이걸 배워서 시작하게 된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왜냐면 정말 찍어낸 듯이 똑같이 이 화법들을 구사하는데 그 화법이 몇몇 연예계에서 말 잘한다고 유명한 연예인들의 화법과 똑같더라고. 제가 누구라고는 말 안 하겠지만 눈치 빠르신 분들은 누구 얘기하는지 알겠다라고 하실 거예요. 첫 번째로 먼저 은근하게 기분 나쁜 말을 해놓고 상대방이 기분 나쁜 티를 내면 상대 탓을 돌리며 교양 있는 척하는 화법입니다. 이게 무슨 화법이냐면 우선 말을 상대방이 듣기에 엄연하게 기분 나쁘게 해. 안 그렇게 보이는데 좀 하네? 오, 이런 것도 알아요? 모를 줄 알았는데 의외네? 땡땡씨는 좀 다르네? 개념 있는 것 같아. 정말 최악 중에 최악입니다. 근데 우리 남자님들도 살다 보면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을 한 번이라도 본 적 있을걸? 무슨 말을 해도 사람 은근하게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 근데 화를 내자니 사회생활도 걸려있고 속 좁아 보일까봐 대응하기도 쉽지 않게 만드는 거 있잖아. 근데 가끔은 이제 이런 게 안 통하시는 분들이 있어. 이제 여자분들 중에서도 있겠지? 내일이 없는 사람들 있잖아. 딱 그래. 무슨 칭찬을 그렇게 하세요? 은근 기분 나쁘게 말하시는 습관이 있네? 라고 받아쳐. 그러면 또 여기서 배운 듯이 이 기분 나쁜 화법을 구사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해. 아니 나는 좋은 뜻으로 한 말인데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굴어요? 성격이 좀 안 좋으시네? 이거야. 본인이 먼저 사람 기분 나쁘게 말을 해놓고 상대가 화를 내면 자기는 그런 뜻이 아니었다고 여유롭고 마음 넓은 척하면서 상대방 보고 예민하다고 탓을 돌려. 이제 자기가 한 원인 제공에는 물타기를 하면서 이거 농담인데 왜 그래? 하면서 남 탓을 시전합니다. 이게 자기는 모든 대화에서 우위에 서는 화법이라고 잘못 알고 있는 거야. 상대방이 뭔가 잘한 게 있어. 상대방이 뛰어난 게 있어. 그러면 칭찬은 해야 돼. 근데 칭찬을 하자니 내가 지는 것 같아서 말하기 싫어 죽겠는데 그래도 칭찬은 해줘야 쿨해 보일 것 같아서 후려치면서 칭찬해요. 이거는 몇 년이 지나도 기분이 나빠. 진짜 머릿속에서 개삐리로 기억이 돼요. 그 사람이 뭐 같은 곳에서 일하거나 같은 학교 생활을 하면서 오랫동안 이 이미지를 회복하려고 해도 여기서 한 번 이미지가 상해버리면 절대로 회복되기가 힘들어집니다. 잠깐이지만 감정이 쓱 올라왔네요. 내 거 방송에서도 가끔 있잖아. 사람 기분 나쁘게 말해놓고 내가 말을 왜 그렇게 하지? 이렇게 하면 저는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요 라고 하면서 나보고 되게 예민한 여자 만드는 애도 있잖아. 그럼 난 그거 안 통하잖아. 어디다 대고 말을 본인이 이상하게 해놓고 내 탓을 하지? 딴 데 가서도 말 그딴 식으로 하냐고. 다른 사람들은 몰라서 그러는 거 아니냐고 내가 막 뭐라 뭐라 하잖아. 평상시에 일상생활에서는 사람들이 이거를 이렇게 받아치지 않고 넘어가니까 자기가 이겼다라고 잘못 생각하는 거야. 나는 역시 촌철살인과 같은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거하게 착각을 하시죠. 나다야, 혹시나 그럼 반대로 너는 그것도 못할 것 같은데? 라고 말하는 것도 동일한 화법이라고 봐야 할까요? 그거는 그냥 그 사람의 성격 파탄이지.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는데 상대방한테 저렇게 기분 나쁜 말을 대놓고 하는 사람은 나르시시스트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삐리리야. 정말 개삐리리야. 자, 두 번째. 상대를 내 발밑으로 깔고 들어가면서 가르치려고 드는 화법. 이것도 제가 자주 이러지 말라고 말하는 화법이에요. 잘난 나에 취해서 상대방을 나보다 못한 사람이라고 깔고 가는 화법입니다. 무조건 상대방은 뭘 모른대. 댓글에서도 엄청 달려요. 이 여자는 여자 마음을 모르네. 가끔씩 제가 이제 중성인간이 되거나 남자가 되거든요. 전 여잔데 여자 마음을 모르는 사람이 이제 자주 돼요. 이 여자는 여자 마음을 모르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쨌거나 무조건 상대방을 뭘 모른대. 근데 이런 사람들 특징이 그렇다고 지도 딱히 아는 건 없어. 그냥 자기 분야에서만 이제 어느 정도 학위가 있고 잘하는 정도지 이런 사람일수록 다른 분야에는 문외한이에요. 더 심하게 문외한이야.
어쩌다 잘하는 게 있다 해도 되게 잘난 척하면서 말해서 그 지식의 포스를 다 깎아먹어. 내가 똑똑하니까 무조건 옳고 나보다 학벌이 낮고 지능이 낮아 보이는 너는 나의 의견을 따를 수밖에 없다고 자만하는 아우라를 뿜뿜합니다. 자기 분야에서는 다들 뛰어난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이 약간 선을 넘어. 자기 분야가 아닌 거에서도 상대방을 가르치려고 그래요. 사람이 겸손하게 감추려고 덤덤하게 말함에도 불구하고 나오는 똑똑함이 진짜 매력적인 건데 거들먹거리면서 뿜어내는 잘난 척은 재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 특징은 자기 전문 분야가 아닌 분야에서도 엄청나게 아는 척을 해요. 박찬욱, 봉준호 감독에게도 영화를 가르치려 들고 이세돌한테도 바둑 훈수를 둡니다. 나는 내 분야에서만 전문가입니다. 내 전문 분야가 아닐 때는 웬만하면 입 다물고 겸손하게 있어야 돼요. 내 전문 분야일 때도 웬만하면 상대방이 물어보지 않은 이상은 조용히 있기. 난 되게 인상적이었어. 이게 나한테 남자가 여자의 감정을 가르치려고 드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제 초창기에는 내가 막 그 사람하고 댓글로 싸운 적이 있었어. 그랬더니 누가 여기서 라이브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 냅둬요. 쟤들은 이세돌한테도 훈수 둔다고. 그래서 그래서 그렇구나. 쟤들은 그냥 어딜 가도 그냥 잘난 척과 훈수 두는 게 일상생활이구나라는 거를 저는 그때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몰라도 여자를 잘한다고 착각하는 남자보단 여자가 여자를 더 잘할 텐데. 그래서 내가 물어봤다. 그러면 여자가 여자 마음을 모르면 남자가 여자 마음을 잘 알면 그러면 여자가 남자 마음도 되게 잘 알겠네? 라고 물어봤더니 자기는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니래요. 되게 주옥 같죠? 항상 말을 이상하게 해놓고 이제 나같이 안 참는 여자애들이 받아치면 자기는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니래. 왜 그렇게 예민하게 말하니? 이거 되게 무기야. 무조건 예민하시네? 이렇게 해버리는데 자기들이 입으로 똥을 싸는 걸 몰라요. 자, 세 번째. 전체적 맥락에서 빗나가서 단어에 꽂혀서 꼬리를 무는 화법. 이것도 진짜 너무 짜증나. 이건 특히 대유튜브 시대가 도래하면서 두드러지는 현상이야. 책도 안 읽고 드라마나 영화를 정주행을 못하고 요약본으로만 보니까 자기가 스스로 무언가를 이해하는 능력이 너무 떨어져. 그나마 이게 상대가 하는 얘기가 대충 들어봤을 때 내 마음에 들어. 그러면 사이다 이거지 하면서 좋아하는데 뭔가 내용이 내 마음에 안 들어. 불편해. 그러면 이거를 논리적으로 반박할 지식도 능력도 없으니까 물고 늘어질 단어를 찾아. 그래서 가끔씩 우리 님들도 뉴스 기사나 유튜브의 댓글을 보면 맥락을 이해 못하고 단어에 꽂혀서 뭐라 하는 댓글들을 많이 봤을 거야. 그게 다 이 이유야. 사회적으로 안 좋은 단어다라고 이렇게 낙인이 찍힌 단어가 있잖아. 이거를 어떤 사람이 이 설명을 하려고 이 단어를 그냥 한 번이라도 써도 어떤 맥락에서 이 단어가 나오는지 이해 못하고 그냥 그 단어를 썼네? 라고 하면서 그걸로 물고 뜯어요. 벌떼처럼 달려들어. 진짜 이걸 당하는 사람은요. 정말 너무 모자라서 상대하기도 힘들어져요. 근데 이거를 여자와 이야기할 때도 쓰는 애들이 있어. 상대 여자가 자기 기분에 맞춘 말을 하지 않는다고 땡땡이야? 뭔지 알죠? 제가 딱히 뭐라 안 해도 알 거예요. 땡땡이야? 아니면 땡땡녀야? 라고 서슴없이 내뱉어요. 머리가 모자라니까 맥락 이해를 못해. 그냥 좀 들었을 때 내가 좀 나의 기분을 거슬리는 말을 했어. 근데 딱히 그렇다고 윤리적으로 거슬리는 말도 아니야. 이 사람이 원래 윤리관이 박살나 있어서 상대방이 올바른 얘기를 했는데 기분이 나쁜 거야. 그러면 이제 여기서 기분이 나쁜데? 그러면서 이제 어디 이상한 사이트에서 배워온 단어를 현실에서 사람 면전에 보고 뱉어요. 이런 화법은 애인도 도망가게 만들고 일상생활에서 학교 동기나 회사 동료가 이러잖아. 진짜 데스노트 공동 구매하고 싶어요. 차라리 집에서 퍼 자는 강아지를 붙들고 얘기하는 게 나아. 맥락 파악이 안 되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좋아요. 그거를 이제 일상생활에서 얘기한다고 자체가 반사회적 인격 장애지. 이 세 가지 화법이 근본적으로 자존감은 없고 자존심만 남아있어서 어떻게든 남을 깔아뭉개고 후려치고 깎아내려야 내가 올라가고 우위에 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구사하는 화법이에요. 진짜 잘난 사람들이 뭐하러 저렇게 고생고생 머리를 굴려서 상대방 기분 나쁘게 후려쳐서 얘기를 할까요? 공교육을 잘 받은 사람이면 이렇게 말하면 상대방이 기분 나쁘다는 걸 알아.
공부는 잘했어도 인성 교육이 실패했으니까 일부러 상대를 자극하는 화법을 쓰고도 나는 똑똑하니까 이러면서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려는 화법을 쓰는 거예요. 근데 이런 화법을 쓰면요. 실제 생활에서는 사람들이 어이가 없고 말문이 막혀서 더 이상 말을 안 하는 거지 당신한테 졌다라고 너가 똑똑하다라고 생각해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게 등신 같아서 어디서부터 말해야 할지 몰라서 당황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그 화법이 통하는 좀 모자란 여자만 만나게 되고 일상생활에서는 사람들에게 뒤에서 기분 나쁜 사람이라고 욕먹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근데 저는요, 여자가 똑똑한 거 원치 않아서 괜찮은데요? 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똑똑한 척 하니까 이 말도 당연히 알겠죠? 끼리끼리 is science. 내가 만나는 여자 수준이 내 수준인 겁니다. 내가 똑똑한데 멍청한 여자 만나는 건 있을 수 없어요. 내가 멍청하니까 멍청한 여자 만나는 거예요. 당신 여자가 어디 가서 모자란 말과 행동을 할 때마다 남자도 똑같은 사람이니까 저렇게 만났겠구나 라고 욕먹을 거예요. 똑똑한 척 기분 나쁘고 모자란 화법을 쓰지 마시고 진짜 지식을 쌓고 올바른 자존감을 키우세요. 그러시면 굳이 머리를 굴려서 사람 기분 나쁘게 하지도 않고 사람을 잃어버리는 일도 없을 거예요. 뭔가 말을 할 때 이러고 쫙 보고 있다가 저거다! 탁 치고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이제 사람들 다 이러는 거지. 할 말이 이래갖고 이렇게 하면 아싸 내가 이겼어. 역시 난 똑똑해. 남들은 지적하지 못한 걸 나는 발견해냈어. 이러면서 이렇게 하는데 우리 박지선 교수님이 또 얘기하셨죠. 다 너보다 똑똑하다. 아는데 얘기 안 하는 거야 그냥. 아는데. 요즘은 저런 거 안 통하는데 말이죠. 어리석고 미련하다. 방송인 중에 몇 명 있어. 아직까지도 추앙받고 있어. 똑똑하다고. 그거를 그대로 배워가지고 일상생활에서 그 사람 화법을 그대로 쓰는 게 아까 그 첫 번째 그거야. 오묘하게 기분 나쁘게 얘기를 해놓고 상대방이 화를 내면 나는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왜 그렇게 예민해? 심지어 멀리 가면 빨간 날이야? 이렇게. 그러면 진짜로 정말 10년 지나도 개삘일이야. 절대 지는 게 아니야. 할 말이 없는 거야. 그냥 너무 상대방이 이상하고 정말 상대하기 싫어서 할 말이 없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물러나는 거지. 그게 이긴 게 아니야. 진짜로. 말문이 막혀서 조용히 손절하죠. 관계를 개선하려고 해도 더 이상 대화가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손절이 낫겠다 싶은 분들. 내가 댓글에서 차단을 해버리는 사람들 기준이 그건 거야. 이런 애들은 아예 여기 머릿속에 근본적으로 썩어서 내 방송을 계속 듣고 나랑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안 되겠구나 싶은 애들은 그냥 날려요. 굳이 이런 댓글 달고 라이브에 들어와서 물을 흐리지 말라고 날려버려요. 결국엔 자기 이미지만 날아가는 거. 제가 이번 주에 이걸 또 당했어요. 어떤 식으로 누가 댓글을 달았냐면 경험인가요? 책에서 읽은 건가? 이렇게 한 줄이 달렸거든요.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게 어떻게 들려요? 이게 과연 칭찬으로 들릴까요? 아무 그 앞뒤로 없어. 경험인가? 책에서 읽은 건가? 근데 제가 금요일이나 토요일에 인생 꿀팁을 많이 올리잖아요. 이런 컨텐츠가 아니라 거기에 올라온 거예요. 칭찬 아닌 것 같은데요. 칭찬으로는 안 들리잖아. 약간 애매하게 기분이 또 나쁘잖아. 그럼 내가 그랬지. 이 나이 먹어서 책에서 읽은 거를 내 경험인 것처럼 꾸며서 이야기를 할까요? 어이없네? 이렇게 했어. 나도 앞에 존댓말, 뒤에는 어이없네? 얘랑 똑같이 했거든요. 그랬더니 칭찬인데 말을 왜 그렇게 하세요? 말을 굉장히 현명하게 하셔갖고 저는 한 말인데 말이 짧네? 어디다 대고 반말이에요? 이러는 거야. 지가 먼저 앞에 사람 기분 나쁘게 해놓고 나도 똑같이 말을 했을 뿐인데 자기는 그런 뜻이 아니었대. 딱 그러는데 내가 와 이거 진짜 어디서 찍어낸 듯이 처음에는 본인이 잘못해놓고 이제 나같이 욱하는 사람이 뭐라고 했어 딱 하면 왜 이렇게 예민해? 약간 이렇게 나오는 거. 이거를 진짜 일상에서 많이 쓰는 애들 많아 진짜 정말. 데스노트 사가지고 싹 쓰고 싶어 진짜 그 정도야. 여러분 그냥 칭찬할 때는 칭찬하세요. 만약에 호자면 와 운동 진짜 열심히 하셔갖고 몸 진짜 단단하시다. 아 진짜 존경스럽네요 형님. 정말 매일매일 그렇게 운동하시려면 보통 의지가 아니실 텐데 진짜 대단하십니다. 얼마나 기분 좋아. 근데 일하는 시간 좀 틈틈이 좀 했나 보네? 호자도 이제 당장 이제 주방에서 칼 들고 뛰쳐나오고 싶지. 호자가 칼 들고 나오면 왜 이렇게 예민해? 이러면 야 네가 말 똑바로 안 했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그 사람은 나는 칭찬한 건데 왜 그래? 칭찬은 보인을 대인으로 만드는 건데. 그렇지 여러분. 맞아. 이게 내가 상대방을 칭찬한다고 내가 내려가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을 칭찬하면요.
상대방은 뭘 하겠어? 그거나 꿀떡 먹겠어? 아니지. 상대방도 나한테 칭찬을 돌려주려고 나한테서 장점을 찾겠지. 나도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대접받고 싶으면요. 나부터 상대방을 대접하는 화법을 써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